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여름에 8일이거든요.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뒤주 안에 가둬놓은 채로요. 28살 세자였어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가둔 사람이 누구냐? 친아버지 영조였어요. 학교에서 배우셨죠? 드라마에서도 늘 그렇게 나옵니다. 미친 아들, 분노한 아버지.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결을 명령했다. 이 이야기 듣다 보면 그날 영조가 정신 나간 노인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정확히는 그날 전고 1시간만 그랬어요. 영조실록을 펼쳐보면 윤호월 13일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갑니다. 21일에 죽었어요. 그 사이에 8일이 있습니다. 그 8일 동안 영조가 뭘 했었냐? 매일 정사를 봤어요. 신하들 만나고 상소 처리하고 식사도 정상으로 했거든요. 분노에 사로잡힌 노인이 그렇게 못합니다. 미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8일간 영조의 하루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그 8일치 일정이 다 적혀 있어요. 한 줄도 안 빠지고요. 오늘 그 8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중록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사도세자 부인이었던 해경궁 홍씨가 사건 60년 뒤에 쓴 회고록입니다. 거기에 그날 영조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 칼을 안으시고 휘령전에 앉으셨다.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고 적혀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매번 그래요. 영조가 소리 지르고 눈이 뒤집히고 칼을 휘두릅니다. 사도세자는 무릎 꿇고 울어요. 그 장면이 너무 강해서 다들 영조하면 그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광기에 휩쓸린 늙은 아버지. 그 통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윤호월 13일 전고 그 1시간 동안은 분명히 영조가 분노했어요. 칼을 빼든 것도 사실이고요. 사도세자한테 자결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중록 묘사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1시간이 지나고 나서 8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8일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 다른 그림이 나와요. 분노한 영조가 아니라 계산하는 영조가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정상인 노인입니다. 그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1762년이에요. 영조 나이 69세, 재위 38년 차였습니다. 조선 왕 중에 가장 오래 재위한 왕 중 하나예요. 51년을 왕으로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하들은 영조가 즉위하던 1724년에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입니다. 영조는 그 자체로 시대였어요. 사도세자는 28살, 영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효장세자가 9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1살 때 세자로 책봉됐어요. 27년간 세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에요. 그때 11살이었어요. 영조가 어떻게 왕이 됐냐? 그 배경이 중요한데요.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숙빈 최씨, 궁궐에서 물 길어 나르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었냐? 노론이 밀어줬거든요. 노론이 없었으면 영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노론한테 평생 빚을 진 왕이에요. 그 빚을 8일 동안 어떻게 청산했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8일에 진짜 주인공은 사도세자가 아니에요. 영조였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날 정오로 한번 가보시죠. 1762년 윤호월 13일입니다. 양력으로 계산하면 7월 4일 한여름이에요. 장소는 창경궁 휘령전, 지금 창경궁에 가시면 문정전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거든요. 거기 앞마당에서 그 일이 시작됐어요. 한번 그 자리에 서보세요. 한여름 정오예요. 매미가 미친 듯이 울고 햇볕이 정수리에 꽂혀요. 돌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옵니다. 그 마당에 영조가 서 있어요. 69살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거든요. 영조 앞에 사도세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28살 키가 컸어요. 한중록 기록에는 키가 9척에 가까웠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 큰 사람이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신하들이 늘어서 있는데 다들 숨도 못 쉬었습니다. 영조가 명령을 내려요. 자결하라. 칼이 사도세자 앞에 놓였습니다. 근데 사도세자가 안 죽어요. 칼을 안 듭니다. 영조 입장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계획이 깨진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한 아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와요. 11살 사도세자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정조였습니다. 그때는 새손이었어요. 정조가 영조 발치에 매달려요. 할바마마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한중록에 그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11살 아이가 할아버지 발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사도세자도 옆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영조가 어떻게 샀냐? 정조를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손자를 그 자리에서 치우라고요. 신하 한 명이 정조를 안고 마당 밖으로 나갔어요. 정조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울었거든요. 그 11살이 평생 그날을 기억합니다. 평생이에요. 한중록은 그 장면을 이렇게 적었어요. 새손이 들어와 옷자락을 붙들고 통곡하니 상께서 명하시어 끌어내게 하시다. 짧은 한 줄입니다. 근데 그 한 줄 안에 11살 아이의 평생 트라우마가 들어있어요. 정조가 끌려나간 다음입니다. 영조가 다음 명령을 내려요. 영조실록 38년 윤오월 13일 기록이에요. 궤 안에 가두라. 5글자입니다. 그 5글자로 사도세자의 팔일이 시작됐어요. 뒤주가 어디서 왔냐? 휘령전 앞마당에 놓인 뒤주는 쌀을 담는 큰 궤예요. 높이 1m 정도, 가로 세로 1m 남짓. 28살 어른이 들어가면 무릎을 굽혀야 들어갑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 그게 놓였어요. 사도세자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혔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조 앞에는 그날 4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결명령, 사약, 폐세자 후, 유배, 뒤주. 이 4개예요. 영조는 그 중에 뒤주를 골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자결. 이미 시도했죠. 칼 놨는데 사도세자가 안 들었어요. 자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강제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록에 뭐라고 남냐? 왕세자를 베다. 그 한 줄이 실록에 남아요. 그 기록 자체가 정조의 미래를 막아버립니다. 두 번째, 사약. 이것도 비슷해요. 사약을 내리면 정식 처형이거든요. 죄명이 붙어야 합니다. 무슨 죄명이 붙냐? 영모예요. 세자가 영모로 사약받았다. 그 기록이 남으면 그 아들 정조는 영원히 역적의 아들이 됩니다. 왕이 못 돼요. 세 번째, 폐세자 후 유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세자를 시키면 정조도 자동으로 세손 자리에서 떨어져요. 폐세자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신하들이 가만 안 있어요. 노론이 가장 먼저 반대합니다. 네 번째가 뒤주예요. 뒤주가 왜 답이었냐? 뒤주에 갇혀 죽으면 그건 죄명이 아니거든요. 정식 처형도 아닙니다. 그냥 갇혀 있다가 죽었다. 예요. 실록에는 돌아가시다. 라고만 적힙니다. 죄명이 없어요. 죄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정조한테 낙인이 안 찍힙니다.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병으로 일찍 죽은 세자의 아들이 되거든요. 세손 자리도 그대로 유지돼요. 14년 뒤에 왕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조한테 뒤주는 분노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정조를 살리는 도구였습니다. 정조가 14년 뒤 왕이 되려면 사도세자가 죄 없이 죽어야 했거든요. 죄 없이 죽는 방법이 뒤주밖에 없었습니다. 영조실록 윤오월 13일째 그 명령이 5글자로 적혀 있어요. 궤 안에 가두라. 분노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밀하게 계산된 한 수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손자를 살리는 단 하나의 수. 여기까지가 한중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날 전고에 일어난 일까지. 칼, 자결명령, 정조의 호소, 뒤주. 다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는 다음 7일이거든요. 그 7일이 영조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윤오월 14일이에요. 뒤주에 갇힌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영조는 뭘 했냐?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아침 정사를 받습니다. 승정원 일기 14일자 기록이에요. 신하들 접견했고 상소받았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기 친아들이 200m 떨어진 마당에서 뒤주에 갇혀 있어요. 한여름이에요. 그날 햇볕이 40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28살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아침에 정사를 본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분노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미친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영조는 그날 정상이었어요. 너무 정상이라서 무서울 정도예요. 신하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상소가 처리됐어요. 식사도 정상으로 했고요. 윤오월 15일도 똑같아요. 16일도 똑같습니다. 17일도 똑같아요. 승정원 일기 그 6일치 기록을 보면 뒤주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정사 기록만 있어요. 영조는 그 8일을 완벽한 일상으로 채웠거든요. 휘령전이 어디 있냐? 영조가 머물던 거처에서 200m 정도 거리예요. 걸어서 3분입니다. 그 3분 거리에 친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조는 그 8일간 한 번도 거기 안 갔습니다. 단 한 번도요. 신하들 중 누군가는 풀어주자고 했을 법한데 아무도 못했어요. 왜요? 영조가 너무 침착했거든요. 분노한 왕한테는 신하가 말립니다. 고정하소서. 근데 차분한 왕한테는 말 못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시청자 중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근데 사료가 보여주는 영조는 그 마음을 단 한 번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8일간 영조가 뒤주에 대해 언급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두세 줄 정도예요. 음식을 넣어주지 말라. 그게 다거든요. 분노에 차서 욕하거나 슬퍼하거나 망설인 기록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영조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일 정고에 뒤주에 가두는 순간 결론이 정해진 겁니다. 그 후 8일은 그 결론을 실행하는 시간이었어요. 망설일 일이 없었거든요. 분노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일정대로 움직이는 정치가였습니다. 그게 영조의 진짜 얼굴이에요. 그 8일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은 조선에서 비슷한 시기에 폐위된 다른 왕족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사도세자와 정반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영조의 진짜 계산을 보여줘요. 광해군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1623년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왕이에요. 그때 광해군 나이 49살이었어요. 폐위된 다음 강화도로 유배됐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광해군이 언제 죽었냐? 1641년이에요. 폐위된 지 19년 뒤입니다. 67살까지 살았어요. 제주도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사도세자는 폐세자 처분받고 8일 만에 죽었어요. 광해군은 19년을 살았고요. 같은 폐위인데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해군은 살려주고 사도세자는 안 살려준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잔인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광해군을 폐위시킨 사람이 누구냐? 조카 인조였습니다. 광해군과 인조는 사촌관계예요. 가까운 친족이긴 한데 부자 관계는 아니거든요. 인조한테 광해군은 내가 끌어내린 작은 아버지예요. 살려둬도 위협이 안 됩니다. 인조 다음 왕이 누구냐? 인조 자기 아들 소현세자, 그 다음 효종이에요. 광해군의 핏줄이 아닙니다.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살아있어도 다음 왕한테 영향이 없어요. 광해군의 아들 폐세자 이진은 이미 죽었거든요. 사도세자는 달랐어요. 사도세자한테는 11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조예요. 정조가 다음 왕이어야 합니다. 영조 다음 왕은 정조가 돼야 했어요. 사도세자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정조가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도세자가 먼저 왕이 돼야 하니까요. 그러면 사도세자를 폐세자만 시키고 유배 보내면 안 됩니까? 광해군처럼요. 안 됩니다. 폐세자가 살아있으면 그 아들도 자동으로 세손자리에서 떨어져요. 정조가 왕이 될 길이 막혀버립니다. 영조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죽어야 했어요. 근데 죄 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선택지 중에 뒤주만이 답이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영조한테 정조는 절대 잃을 수 없는 카드였거든요. 그 카드를 살리려고 친아들 카드를 버린 겁니다. 광해군한테는 살릴 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려도 됐습니다. 사도세자한테는 살아야 할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했거든요. 같은 폐위인데 결과가 갈린 이유가 그겁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정조를 왕으로 만들 단 하나의 길을 골랐습니다. 그 길에 친아들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거든요. 그래서 8일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이 남았어요.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 날 영조가 한 일입니다. 그 행동이 8일 전부터 영조가 이걸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윤 5월 21일이에요. 뒤주에 들어간 지 8일째입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 8일이거든요. 사도세자가 죽었어요. 28살이었습니다. 그날 영조가 보고를 받았어요. 영조실록 21일자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 딱 3글자입니다. 사도세자웅. 사도세자가 돌아가셨다. 그게 다예요. 죄명도 없고 처형도 아닙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영조가 원했던 그 깨끗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조가 한 가지를 더합니다. 죽은 아들한테 시호를 내려요. 사도. 한자 그대로 풀면 생각할 사, 슬퍼할 도예요. 합치면 생각하며 슬퍼한다입니다.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아버지의 시호. 다들 이 시호를 후회의 표시라고 읽습니다. 영조가 아들을 죽이고 나서 후회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시호는 보통 며칠 걸려요. 신하들이 후보를 올리고 왕이 고르는 절차거든요. 근데 사도라는 시호는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영조가 직접 지었어요. 신하들이 올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사도세자가 죽고 며칠 안에 나왔거든요. 그 빠른 장명이 무슨 뜻이냐? 8일 전부터 이미 영조 머릿속에 그 시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이는 동시에 추모하는 이중 작업이 끝나 있었어요. 시호는 후회가 아니에요. 8일 전부터 준비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사도세자를 정식 세자로 추모하는 시호를 내려야 그 아들 정조가 세자의 아들로 남을 수 있거든요.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요. 결과를 보세요. 14년이 지나갑니다. 1776년 영조가 죽었어요. 83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날 정조가 즉위합니다. 25살이었어요. 11살에 마당에 끌려나가 울던 그 아이가 14년 만에 왕이 된 거예요. 정조가 즉위 첫날 무슨 말을 할 텐냐? 신하들 다 모아놓고 한 첫마디입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짧고 분명하게요. 14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한 줄이거든요. 그 한 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도세자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식 세자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8일간 뒤주였기 때문이거든요. 영조가 14년 전에 계산한 그림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이에요. 그날 정조의 첫마디는 영조의 8일을 증명한 겁니다. 정조는 그 후 24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왕이에요. 화성 신도시 짓고 규장각 만들고 노론을 견제했고요. 그 모든 게 가능했던 출발점이 1762년 윤호월 20일이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영조가 친아들을 뒤주에 가뒀다. 다들 그렇게 배우셨죠? 분노한 아버지, 미친 노인. 그 통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날 정고한 시간은 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 8일은 분노가 아닙니다. 그 8일은 세 사람을 동시에 처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도세자를 죽이고 정조를 살리고 노론과의 빚을 청산하는 시간. 영조 한 사람이 8일 만에 세 가지를 다 끝냈거든요. 권력자가 가장 잔인한 순간은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계산할 때예요. 분노한 영조는 칼을 빼들었지만 사도세자를 못 죽였어요. 계산하는 영조가 뒤주문을 닫았습니다. 8일 만에요. 일정대로요. 영조가 8일간 단 한 번도 뒤주문을 열지 않은 건 친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손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8일의 진짜 주인공은 사도세자가 아니라 영조였어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